안녕하십니까, 창덕쌤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2회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의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그런 내용으로 제가 별표를 했으니까 별표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가스용접에서 전진법과 비교한 후진법의 설명으로 맞는 것. 전진법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좌측으로 간다 해서 좌진법 하고요. 그 다음에 후진법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진법이라 하죠. 오른쪽 우진법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랬을 때 맞는 거죠. 가번에요. 열 효율이 나쁘다. 후진법은 열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에 얇은 재료 용접에 적합하다. 후진법은 자, 후판 용접입니다. 후진에 쓰니까 후판 이렇게도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에 용접 변형이 크다. 자, 이것은 이제 변형이 큰 것은 이 자진법, 전진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진법의 설명이고요. 라번에 두꺼운판의 용접이 적합하다. 자, 금방 했죠. 후진법은 후판이라 했으니까 이제 라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피부과학 용접에서 용착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했는데요. 용착이란 것은 용접봉이 용융지에 녹아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용착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번이 맞는 말이고요. 나머지 것들도 보시면은 용적이란 말이 있어요. 용접봉이 녹아 모재로 이제 이행되는 셈볼을 가지고 용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용입이란 용어요. 모재가 녹는 깊이. 자, 이 용어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산소아세틸린 가스 용접의 단점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이제 가스 용접의 단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열 효율이 낮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폭발 위험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아세틸린 가스는 아주 위험성이 많은 가스이기 때문에 폭발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열 시간이 오래 걸린다도 맞습니다. 자, 라번이 이제 틀린 내용인데요. 가스 불꽃 조절이 어렵다가 아니고 이것은 쉽다가 됩니다. 그래서 단점이 아닌 것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300호 홀더의 전격 용량 전류는 몇 암페어냐? 자, 이것은요, 그냥 300호 대신에 A를 적으면 돼요. 암페어. 그럼 300호는 300암페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죠. 만에서 3만도의 높은 열 에너지를 열원으로 알곤과 수소, 질소와 수소, 공기 등을 작동가스로 사용하여 경금속, 철강, 주철, 구리합금 등의 금속 재료의 콘크리트, 내화물 등의 비철 재료까지 절단이 가능한 것. 자, 여기서는 그죠. 답이 첫 번째 줄에 나왔어요. 이 만에서 3만도의 높은 열 에너지, 높은 온도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플라즈마 아크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아크 절단. 그러니까 만도에서 3만도 사이의 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플라즈마 아크. 또 이 플라즈마 아크는 모든 이런 금속 있죠. 모든 금속을 전부 다 절단할 수 있는 사용 범위가 아주 넓은 이제 절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용접 후 처리해서 변형 교정하는 일반적 방법으로 틀린 것. 자, 변형 교정이라는 것은요, 용접한 후에 이 용접 부분이 변형이 되었어요. 이렇게 굽었다든지 이런 식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변형 교정이라 이렇게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직선수축법 맞는 말이죠. 나번에 뚜껑판에 대해서 순행한 후 압력을 걸고 가열한다. 자, 요거는 이제 말이 좀 바뀌었죠. 뚜껑판에 대해서 먼저 가열하죠. 가열을 한 후에 압력 걸고 순행은 이렇게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뚜껑판에 대해서 가열한 후
압력을 걸고 순행하는 법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틀립니다. 나머지 가열한 후 해모로 두드리는 법, 라번의 얇은 판에 대해서는 점수축. 자, 그러니까 형제는 직선, 얇은 판 점,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가열한 후 해모로 두드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치핑망치로 하는 치핑법도 있습니다.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모재 및 용접봉호 연성가, 연성,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죠.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맞는 것 했는데요. 자, 연성결함을 이제 하는 것은 굽힘 시험이죠. 굽힘 시험. 우리가 보통 밴딩 테스터 이렇게 말합니다. 경도 시험은 이제 단단함의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고요. 압축 시험은 이제 양쪽을 이제 압축을 해서 하는 것이고, 충격 시험은 충격을 주는 뭐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인데요. 산화불꽃으로 가스 용접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은, 이 가스 불꽃이 세 가지가 있었죠. 뭐 탄화불꽃, 그 다음에 중성불꽃, 요게처럼 산화불꽃. 이 산화불꽃이라는 것은 산소가 아세틸렌 가스보다 많을 때를 이 산화불꽃 이렇게 했어요. 이 산화불꽃에 많이 쓰는 것은 바로 항동이 되겠습니다. 항동. 그래서 8번에는 가번 항동입니다.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반 중성불꽃도 되지만서도 탄화불꽃도 이제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용접봉에서 모재로 용융금속이 옮겨가는 용적 이행 상태, 용접봉이 녹아서 이렇게 모재 쪽으로 이행한다, 움직인다 이런 거죠. 자, 아닌 것 했는데 세 가지의 이제 이행 형태가 있죠. 단락형,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글로물러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근데 우리 책에 없는 것이 여기에 한 개 나왔죠. 핀치 효과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요 탭 전환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탭 전환형은 이거는 뭐 이행 형식이 아니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던 내용 중에서 교류 용접기에 이제 용접기 종류 중에서 보면은 탭 전환형이 있었죠. 용접기 종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단락, 스프레이, 글로물러 형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저항용접어 3요소에 대해서 맞는 것은, 자, 여기서는요, 일단 아닌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전압이 나와요. 자, 여기 전압이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이게 전압을 다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류, 그 다음에 시간, 압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류를 일정 시간 동안에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가한다 이렇게 돼요. 전류, 시간, 압력. 그리고 전압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번밖에 답이 없습니다. 11번에 보겠습니다. 용재, 플럭스라 이렇게 말하죠. 용재가 필요한 것은 했는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이어라는 거 있죠.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용재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용접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미그라든지 CO2의 이 솔리더, 그 다음에 원자 수소,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용재가 필요 없는데요. 이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고 있어요. 이제 완전 자동 용접의 종류인데, 자, 요것은 이제 반드시 용재가 있어야 돼요. 미리 여기서 보시면은 잠호 용접이라 하고 용재 속에 용재가 미리 이렇게 용접해야 될 부분을 덮어요. 이렇게 덮어 놓고 와이어가 들어가서 용접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서브머지드 용접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피복 아크 용접에서 발생하는 아크의 온도는 몇 도 정도이냐 이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봐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봐서는 5000에서 6000도라 이렇게 했죠. 5000에서 6000도 뭐 이렇게 했으니까 5000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5000도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에요. 저온 균열이 일어나기 쉬운 재료에 용접 전에요. 전에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적당한 온도로 이제 가열하는 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됐죠.
자, 용접 전에 가열한다. 뭐 당연하게 예열이 되겠죠. 예열. 용접 후에 가열한다. 그러면 후열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을 보겠습니다. LP가스 취급 시 화재 사고를 예방하는 대책으로 설명한 것 중에서 이제 틀린 거 이렇게 했는데요. 화재 사고 예방에서 틀린 겁니다. 가번에 용기어 설치는 가급적 옥외에한다. 이거는 당연하죠. 옥외에 하는 게 좋아요. 특히 LP가스는 누설이 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잘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옥외에 하는 게 좋습니다. 용기는 직사광선의 차단이나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에 덮개를 이제 한다. 자, 요것이 낙하물을 덮개를 한다. 요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덮개를 단지 해야 되겠고요. 다음은에요. 옥 외의 용기로부터 옥 내의 장소까지는 금속과 정배관으로 하고 고무호스의 사용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한다. 자, 여기서까지는 맞아요. 이제 고무호스 사용 부분 여기에서 보면은 길게 한다 했는데요.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짧게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뭐 3m 이하 이 정도로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번이 이제 틀린 걸로 하시면 돼요. 라번이에요. 연소 기구 주위의 가연물과 충분한 거리를 둔다. 이것은 당연히 두는 게 좋겠죠. 15번을 보겠습니다. KS 규격에서 연관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표준 치수가 아닌 것.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요. 2.6, 그 다음에 3.2, 4.0. 요 세 가지를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용접봉의 종류고요. 여기에서는 5.2라고 됐네요. 그죠? 보통 5.0은 있어요. 뭐 5.0이라든지 뭐 5.5 이런 건 있는데 5.2는 지금 표준이 아닙니다. 자, 1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용 피복 금속 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재 중에 산화 티탄을 35% 정도 포함한 용접봉으로 일반 경구조물 용접에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힌트가 딱 나와버렸어요. 산화 티탄이란 말하고 35%. 자, 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한 가지 용접봉 밖에 없어요. 예, 티탄을 쓰니까 티탄계 돼요. 예, 티탄계. 여기서는 지금 보기가 티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그리고 35%라 하는 것은 무조건 고산화 티탄. 우리가 말하는 24313. 자,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24303이라고 있었죠. 라인 티탄이라는데, 이 03인 라인 티탄 같은 경우는 티탄이 30% 이렇게 되죠. 03을 거꾸로 하면 30% 되겠죠. 그래서 외우실 때도 4303은 30%, 그 다음에 고산화 티탄은 요것은 35%,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외우기가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을 보겠습니다. 연소의 난이성에 대한 설명이 이제 틀린 것 했는데요. 난이성이라는 것은 뭐 연소가 잘 된다 아니면은 잘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학적 친화력이 큰 물질일수록 연소가 잘 된다. 이거 맞고요. 다음번에 발열량이 큰 것일수록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쉽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번에 예열하면은 착화 온도가 낮아져서 착화하기 쉽다. 자,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라번요. 산소와 접촉 면적이 좁을수록 온도가 떨어지지 않아 연소가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좁을수록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넓을수록 잘 되겠어요. 예, 넓을수록 잘 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이제 틀린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피부학과 용접봉의 특징 중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했는데요. 요 네 가지 이제 용접봉의 기호하고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이 용접봉의 기호하고 특징들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4311 일미나이트라 크죠. 가스실드식 용접봉으로 박판 용접에 사용된다. 자, 이거는 뭐 맞습니다. 박판에 쓰는 것은 일미나이트도 그렇고 밑에 있는 4313 같은 경우도 이제 박판에 많이 쓰는 것이 되겠죠. 4301요. 4311은 고산화 티탄계입니다. 고산화 티탄계 제가 말을 좀 했고요. 4301이 1mm 용접봉이고요. 용접성이 우수하여 일반 구조물의 중요 강도 부재에 사용한다.
뭐 요거는 이제 중간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강도가 낮은 것이 4313이고요. 그 중간 단계가 4301이나 11 되겠고, 가장 강도가 높은 쪽이 43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낙은도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에요. 4313 이게 고산화 티탄이겠죠. 용입이 깊고 고장역강 및 중량물 용접해야 한다. 자, 요 설명은요. 4313이 아니고 밑에 있는 4316의 설명입니다. 저수소기의 설명이 자, 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틀릴 거예요. 4313 같은 경우는 박판에 쓰고 비드의 모양이 예쁘고요. 대신에 강도는 약한 것이 바로 431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4316은 연성과 인성이 좋아서 고압용기, 후판, 구조물 용접에 많이 구자가 여기에 붙어야 되겠죠. 구조물 용접에 사용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 방지하기 위한 예방 대책 중 제일 먼저 조치, 제일 먼저는요,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그죠? 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스 폭발 방지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한다. 어떻게 합니까? 가스에 룻을 방게 되겠죠. 뭐 가스 밸브를 닫는다든지 가스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정기적 점화 원의 종류가 아닌 것. 전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불씨, 점화원이 아닌 것인데요. 유도열, 저항열, 그 다음에 정전기 이런 것은 이제 전기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런데 마모열은 전기가 아니고요. 마모라는 것은 두 가지의 어떤 물체가 서로 막 부딪히면서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는 이런 것을 마모라니까 요것은 이제 전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21번요. 아크 쏠림 방기 대책이라는 것. 자, 아크 쏠림이라는 것은 아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중간 부위가 이렇게 볼록해야 돼요. 요것이 이제 정상적인 방법이고,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칭이 돼야 돼요. 대칭이 돼야 정상인데요. 아크 쏠림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 밑에 부분이 볼록하다든지 반대로 그죠? 이런 식으로 위에 부분이 만약에 볼록하다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대칭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비대칭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크 쏠림인데요. 무조건 아크 쏠림이 가면은 비대칭이란 말하고 또 한 가지가 이것은 조류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직류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거.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대강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본 보시면은 가능하면 아크가 안정된 직류 용접을 한다. 자, 아크 안정된 말 자체는 맞는데 직류 용접에서는 요것은 쏠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크 쏠림이 많이 발생할 때는 직류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교류 용접, AC죠. 교류 용접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도 읽어보면은 맞는 말이 되겠어요. 요 밑에 해설도 보시면은 교류 용접 선다, 뭐 용접부로부터 멀리한다, 그 다음에 후탭법 한다, 시작과 끝점에 엔드탭 한다, 뭐 이런 거 하고 짧아 낳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다 맞는 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죠. 전기 용접 작업 시 정격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했는데요. 이 정격이라는 것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감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감전사고의 주의사항 틀린 겁니다. 무바전압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이 무바전압이 높을수록 정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가 맞죠? 나압은요. 낮은 전압에서는 주의하지 않아도 되며 피부에 적은 습기는 용접하는 데 지장이 없다. 자, 이 습기가 있으면요. 습기가 있으면은 이런 정격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습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것이 이제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번이 틀린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종료 시 또는 장시간 작업을 중지할 때는 반드시 용접기 스위치를 끄도록 한다. 당연히 끄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랍은 정격을 받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스위치를 꺼야 한다. 당연하게 스위치를 끄는 게 맞습니다. 자, 23번에요. A는 병 전체 무게,
여기서 뭐 빈병 플러스 아세틸렌 목액이고 B는 빈병 목액입니다. 또는 15도씨의 1기압에서 아세틸렌 용적을 905리터라고 했을 때에 이 용의 아세틸렌의 양 C값을 만약에 구할 때요, 이 공식이 뭐냐, 이거는 뭐 외우실 때요, 앞에 905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905가 나오고 전체 무게가 A이고 그 다음에 빈병은 B라 했으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빈병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905 갈로 A-B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이 이것이 맞는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24번을 보겠습니다. 용접부의 파괴시험 방법은 했는데, 이 파괴시험이라는 것은 제품을 파손을 시키는 거죠. 비파괴시험은 파손을 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형광침투라든지 방사선투와 엑스레이, 맴돌이 같은 경우는 비파괴가 되어 있고요. 현미경 조직 검사가 바로 파괴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25번에요. 아크 용접에서 피복제 역할로서 옳지가 않은 거 했는데, 피복제에서 역할을 가장 큰 것이 아크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급냉 방지, 그 다음에 탈산 정련작용, 그 다음에 전기 전련작용, 이런 것은 피복제의 역할이 됩니다. 라번이죠. 스펙터의 다량 생성작용. 스펙터라는 것은 제가 보통 불똥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은 반대로 다량이 아니고 어떤 소량이겠죠. 소량을 하기 위해서 피복제가 필요한 거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는 거 했죠. CO2 용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적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착금수고 기계적, 야금적 성질이 우수하다. 자, 이것은 우수한 것이 맞습니다. 자동, 반자동의 고속 용접이 가능하다. 이제 맞죠? 이 자동 용접 쪽으로 CO2 용접을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용접 이별이 커서 용융 속도가 빠르다. 이 용접 속도는 현재 수동 용접 중에서는 지금 CO2 용접이 가장 빠릅니다. 4번에 용접선이 구부러지거나 짧으면 더 능률이 있다. 자, 구부러지고 짧으면 더 능률이 있는 용접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이제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부탄가스의 화학기호는,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C4H12 이제 부탄가스의 기호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C3H8은 우리가 프로판이라 하죠. 프로판. 요 부탄 프로판은 기호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산화불꽃으로 가스 용접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우리가 가스 불꽃 중에서요, 산화불꽃, 그 다음에 탄화불꽃, 그 다음에 중성불꽃 세 가지인데요. 이 산화불꽃은 산소가 많을 때에 이제 불꽃을 말하고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산동, 이게 뭔 뜻인가? 산화불꽃은 동, 구리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항동이라든지 아니면 구리 계통에 많이 쓰는 것이 이 산화불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탄화불꽃 보시면 스테인리스가 한 것이 숫자 들어가죠. 탄서, 스테인리스나 스텔라이트, 모넬메탈이 탄화불꽃에 들어갑니다. 자, 29번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용접 시 유의할 사항에 맞는 것 했는데, 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을 보통 우리가 18-8 스테인리스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용접은 가장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가장 잘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이 됩니다. 그래서 예열한다. 자, 이 모든 스테인리스강은 예열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20도씨 이하의 온도일 때만 용접을 해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은 스테인리스강은 용접이 잘 안 됩니다. 아크 길이를 길게 한다. 이건 길게 아니고 짧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틀립니다. 다음에 용접봉은 모재 재질하고 다르고가 아니고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굵은 것도 이것이 틀렸습니다. 라번에 낮은 전류값으로 용접하여 용접 이별을 억제한다. 이것이 맞죠. 왜냐하면 낮은 전류값을 하는 이유가 이 온도를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전류로 하게 됩니다. 30번 보죠. 용접 전의 자극 검사로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자, 여기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 세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슬쩍 보니까요. 라번에 후열처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후열처리는 용접 후에 하는 것이죠. 후에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용접 후에 할 게 지금 전에 나왔으니까 요것이 아닌 걸로 되겠습니다. 후열처리, 그 다음에 변형교정 이런 것은 전부 다 후열처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층 용접에서 각 층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면서 쌓아 올리는 방법. 요것을 가지고 이제 빌드업법이라 이렇게 했죠. 각 층마다의 전체를 용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홈이 있을 때요.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다층 용접, 그 다음에 빌드업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번을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을 아크 용접, 기타 다른 용접과 비교할 때 단점에 해당되는 것. 쉽게 생각하면 가스 용접의 단점을 맞는 것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가열 조절이 비교적 어렵다. 가스 용접은 어렵지가 않고 쉽습니다. 아크 용접에 비해서 유해 강성 발생이 많다가 아니고 이거는 적다 되겠죠. 응용 범위가 대단히 좁다. 좁은 게 아니고 이것은 넓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집중성이 나쁘다 했는데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 라번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요. 용접부의 결합은 치수상, 구조상, 성질상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에서 이제 구조상의 결함으로만 된 거. 자, 구조상 결함을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는 치수 불량이라든지 변형 이런 것은 하나의 치수상 결함이 돼요. 치수상. 기공은 이제 구조상이 되겠습니다. 기공은. 그래서 기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입 불량, 그 다음에 용접 균열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조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언더컷도 하나의 이제 구조상이 되겠죠. 표면 결함도 구조상이 되고요. 연성 부족은 아니죠. 성질상이라고 보면 되고 표면 결합도 구조상. 그 다음에 융합 불량도 구조상입니다. 내식성은 요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구조상의 결합으로만 된 것이 되겠습니다. 34번요. 용접봉에서 모재로 용융금속이 옮겨가는 용적이행 상태가 아닌 거 했죠. 요 용적이행 상태가 세 가지였습니다. 단락형,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 우리 책에서는 글로물러라고 나왔죠. 글로물러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글로물러는 안 나오고 핀치 효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락, 스프레이, 글로물러, 핀치 효과 이런 것은 이제 이행 형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탭 전환형 같으면은 우리가 교류 아크 용접기예요. 용접기 종류에 보면은 가가가 탭에서 요 탭 전환형은 용접기의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5번요. 가연무로 자연발화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서 틀린 것. 자연발화를 방지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가번에 공기유통을 잘 되게 한다. 자, 요것은 이제 방지하는 게 맞습니다. 공기가 잘 돼야지 자연발화가 없어져요. 나번에 가연무로 열 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한다. 용이하지 않도록 한다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수분으로 하여금 촉매 역할을 하도록 한다. 자, 수분으로 하여금 촉매 역할을 하면은 촉매가 있음으로 해서 이 자연발화가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한다 자체가 이제 틀린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고요. 저장실의 온도를 낮춘다. 온도가 낮을수록 발화가 이제 방지가 되기 때문에 낮추는 것은 하나의 방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36번요. 베어링용 합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했는데, 자, 이런 문제들이 무조건 좀 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요. 이해를 하고 말고가 없는 것인데요. 베어링용 합금은 여기 있는 세 가지입니다. 베빈 메탈, 오일리스, 하이트 메탈. 이 세 가지가 베어링용 합금이고 자마커가 아닌 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37번에요. 바탕이 펄라이트이고 혹연히 미세하게 분포되어 있고 인장 강도가 35에서 45 단검질할 수가 있고요. 내마멸성이 요구되는 공작기계의 안내면과 강도를 요하는 실린더, 기관의 실린더에 쓰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말을 아시면 돼요. 펄라이트란 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가 35에서 45 자, 요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런 조건에 되는 것을 가지고 미아나이트 조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탕이 펄라이트이고 인장 강도가 35에서 42호는 이거는 미아나이트 주철이구나. 이렇게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38번을 보겠습니다. 소재의 표면에 스테일라이트나 경합금을 용착시켜 표면을 경화하는 것. 스테일라이트를 가지고 경화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하드 페이싱이랍니다. 스텔라이트를 가지고 표면 경화하는 하드 페이싱.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합금강에 첨가하는 원소 중 고온강도 계선, 인성항상, 저온치성. 이것은 이제 몰리브덴이었죠. MO. 자,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원소가 있는데요. 면심 입방, 백색의 가벼운 금속이고 비중이 2.7. 자, 요거만 있으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비중이 2.7인 금속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알루미늄이죠. AL. 자, 그리고 뭐 면심 이렇게 하고 염산 중에는 잘 빨리 침식되나 진한 질산에는 잘 견딘다.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자, 41번요. 담금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강으로 용접후 경도가 증가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STS 410번. 요 410번이 바로 경도가 증가하는, 담금질도 되고 경도가 증가하는 이런 스테인리스 강이 되겠습니다. 42번을 보겠습니다. 내마멸성이 우수하고요. 각종 강상기계 기차레일러 교차점. 요 기차레일러 교차점 잘 알아보시고요. 실더, 롤러, 불도저 등을 재료로 사용하고 하드필드 강. 자, 요 말이죠. 기차레일러 교차점, 하드필드 강. 자, 요런 것은 고망간간 되겠습니다. 고망간간. 그러니까 요 같이 외우시면 돼요. 기차레일러 교차점, 하드필드 강, 고망간간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43번을 보겠습니다. 주철호 조직 중에서 교소량이 적고요. 냉각 속도가 빠를 때 일어나는 이제 조직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시멘타이트랍니다. 교소량이 적고 냉각 속도가 빠를 때는 시멘타이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4번이 되겠습니다. 청동의 용해 주조 시에 탈산재로 사용하는 인원 첨가량이 많아 합금 중에서 0.05에서 0.5% 정도가 남게 되면 용탕의 유동성이 좋아지고 합금의 경도 강도가 증가하며 내마모성 탄성이 개선되는 청동. 자, 여기서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청동이란 말하고요. 여기에다가 P, 요걸 우리말로 하면은 인이라겠죠. 인. 청동에 인을 첨가했어요. 당연하게 인청동 되겠죠. 자, 그래서 인청동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되겠습니다. 전연성이 가장 큰 재료는 했는데 지금 이 구리들이죠. 전부 다 구리하고 구리 합금인데요. 가장 순수한 구리 자체가 전연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구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요. 합금강에 첨가하는 원소 중에 고온의 이제 강도 개선, 인성항상과 저온치성을 한다. 이건 몰리브덴이죠. 조금 전에 나왔죠. 네. 가번에 몰리브덴 되겠습니다. 47번에요. 구리의 녹론점은 다음 중 얼마이냐? 구리의 용융점은 1000도씨죠. 1000도씨 조금 더 되는데 정확하게 하면은 1083도입니다. 자, 요것도 뭐 외우는 수밖에 없죠. 자, 48번입니다. 침탄법의 종류가 아닌 거. 이 침탄법은 탄소를 이제 침투시킨다 이런 말인데요. 고체, 액체, 가스 이렇게 세 가지 침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염 침탄법이 아닌 걸 돼요.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침탄법이 있습니다. 자, 49번에 순철에 대해서 맞는 것. 이 순철은 탄소 함유량이 가장 적고요. 쇠가 좀 무르죠. 무르고 잘 이제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철 가지고 이제 순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순철은 동수체가 없다는데 동수체가 있어요. 전기 재료, 변압기, 철시에 많이 사용한다. 자, 이것이 맞는 말이죠. 순철은 이제 구조용으로는 못 쓰고요. 전기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동수체에 변압기, 철심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조용으로 많이 쓴다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죠. 이런 뭐 쾌석강 이런 건 없죠. 이런 쾌석강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제 합금강 계통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번요. 특수용도용 합금강 중에 스프링강의 특징이 아닌 거. 스프링강이 가면 특히 생각나는 것이 가장 먼저가 탄성이죠. 탄성이 이제 좋아야 된다. 이것을 일단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치성이 우수하다. 치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잘 부서지는 성질. 이런 것입니다. 이건 탄성 현상의 반대죠. 그래서 이것이 우수하면은 스프링이 잘 깨지니까 이것이 이제 틀린 말입니다. 탄성이 우수하고 피로 한도도 우수하다. 크리프 저항도 우수하다. 자, 이런 것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칠판에 구멍이 뚫려 있는 도면이 나왔어요. 자,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이런데요. 자, 20-16들이라 했어요. 자, 요 2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구멍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멍 숫자가 지금 총 20개를 뚫어야 되는데요. 이 16들이라는 것이 이 요 구멍의 지름을 뜻하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20이 구멍 숫자다. 그래서 구멍 숫자 20개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에요. 보기 등각투상도를 하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을 때에 정면으로 할 때에 이제 여기 정면도입니다. 그랬을 때 평면도 위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의 모습은 요거는 약간의 상상을 하시면은 잘 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위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양이 될지를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답이 라번 모양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요거하고 이렇게 요걸 그대로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그대로 이렇게요. 옮기면 되죠. 요걸 이렇게 옮기면 요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 보시고요. 상상이 안 되시면은 요거는 그냥 이 자체를 외우시면 됩니다. 자, 53번요. 감속기어 하우징어 기름주 있고 나사가요. PF 2분의 1-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설명이 올바르게 된 거 했는데요. 먼저 PF란 뜻을 아시면은 그진 답이 나와요. PF란 것은 간용 평행 나사를 뜻해요. 간용 평행 나사가 PF고요. 뒤에 그 A란 것이 A급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에요. 다음 중 용접구조용 압연강제죠. 용접구조용 압연강제의 케이스기호는 자, 용접구조용 같으면은 SM이라죠. SM 그리고 뭐 400A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 돼요. 뭐 400A 이런 거는 큰 문제가 관계없고 일단 용접구조용 압연강제는 SM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요. 다음 용접부의 보조기호 중에서 현장 용접기호가 있는데 현장 용접은 깃발을 든다 했죠. 그래서 일단은 깃발이 정답이 되어 있고요. 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은 일주 용접, 그죠? 전체 둘레 용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은 같은 경우는 현장의 일주 용접이죠. 현장 용접의 일주 용접이 바로 답은이 되겠습니다. 자, 5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규칙한 파형에 가는 실선 또는 지그재그선을 이용한다. 여기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된 모양이 있었죠. 요 선이 뭐냐 이런 뜻인데 이것은 바로 파단선이죠. 이렇게 잘라진 부분 요것을 표시할 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5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 중에서 현어 길이를 한다 했는데요. 자, 요것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현 같은 경우는 요것이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와서 치수선은 수평 가는 요것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요, 요런 모양이 지금 치수선은 똑같은데 꼬부장하게 되는 것이 요것이 호가 되겠습니다. 호. 그 다음에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요거는 이제 각도라 하죠. 그래서 요것을 현, 요것은 호, 이런 각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번의 같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없다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호, 각도 같이 외워두세요. 58번입니다. 다음 입체도에서 하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정면도를 먼저 자 이렇게 봤을 때 모양을 찾아라 이런 뜻인데요. 요 모양은 가번이죠. 가번입니다. 그 다음에 5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입체도를 삼각법으로 했을 때,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죠. 그랬을 때 모양은, 자, 정면도 모양이 일단은 요 모양이 정면도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면은, 자, 여기서 요거는 네모고 중간에 끊겼죠. 요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면도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59번에는 가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마이크로 사진 촬영, 복사 등의 작업을 편리하기 위해서 표시하는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 거가 되는데요. 요것은 우리가 중심 마크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것을 가지고 중심 마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